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교과서 79쪽부터 오늘은 83쪽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생각 노트 펴주세요. 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난 이유 자체는 일단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이었죠. 1948년, 이제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그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총선거를 실시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남한만의 50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총선거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뽑는다라고 했었죠. 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고 재헌국회가 조직이 되어 7월 17일에 우리나라의 헌법이 공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7월 17일을 재헌절로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헌법이 공포가 될 때 대통령 중심의 민주공화정 체제를 이제 구축한다라고 공포가 되게 돼요. 근데 이때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간선제로 선출되는 방식으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간선제라고 하는 거는 직접 선거가 아니고 이제 대신 그 선거를 갖다가 국회에서 뽑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제도를 채택을 한 거였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출이 되게 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죠. 자, 우리나라 정부가 남한만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바로 북한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했던 일들 중에서 농지개혁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농지개혁법과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소유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하는 거였는데, 이것은 성공에 거두게 됩니다. 성공에 거두게 되지만 우리가 광복을 하면서 친일파를 이제 처단하자라고 하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이 되게 되지만, 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먼저 새나라 건설에 힘을 합치자면서 친일파 처벌을 반대하는 담화론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 반민특위의 위원들을 갖다가 간첩으로 이제 몰고 가면서 반민특위를 해체를 하게 되는 그 결과가 초래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성공에 거두지를 못하게 되면서 지금도 여전히 친일파가 활기를 치고 다니는 대한민국 정부가 됐다라고 또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1948년 남한과 북한에서는 따로따로 독자적인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면서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지만은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는 북한 땅은 그러니까 민주기지론을 이제 추구를 하면서 북한 땅은 남한 땅을 통일하기 위한 민주기지다라고 보는 민주기지론을, 그러니까 남한으로의 계속 남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반면에 남한 이승만과 같은 경우에도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라고 하면서 북진 통일론을 계속 이제 주장을 해왔었고요. 이러던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49년 7월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군은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된 바에 따르면은 이때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이제 남북 분단이 합의가 됐던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나누어지는 게 합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승만이 자꾸 북진 통일로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야망을 보이니까 괜히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미군이 일부러 철수를 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 우리가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산주의 국가라고 많이들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국이 공산화가 된 게 49년 10월 달이에요. 49년 10월 달에 마오쩌둥이 장제스, 국민당의 장제스를 대만으로 밀어내게 되면서 작은 섬으로 다 밀어내게, 국민당들을 다 밀어내게 되면서 중국 본토를 공산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독립군으로서의 그 전투력이 굉장히 전투력을 상당히 보였었던 조선의용군은 북한의 인민군으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북한이 전쟁을 위한 이렇게 만반의 준비와 체제가 이제 마련이 되게 돼요. 이러던 와중에 미국의 국무장관인 애치슨이 이제 그 본인들이 그 공산주의 진영으로부터 자유주의 진영을 지키는 마지막 그 한계선을 갖다가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잠시 책 81쪽을 보면요. 여기에요. 이 애치슨 라인이라는 게, 애치슨 라인이 50년 1월에 발표가 되는데, 이쪽 안쪽 지역은 우리가 공산주의 진영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겠다. 일본까지도 포함이 돼요. 필리핀, 일본까지는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대한민국이 쏙 빠져나갑니다. 이 말인즉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진영에 이렇게로 이제 이렇게 침투가 이루어나도 여기까지는 방어하지 않겠다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해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애치슨 선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 유도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거를 보면서 북한이 이때는 이때다. 미국이 손을 뗐구나. 남한으로부터. 그러면은 우리는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남침을 하면은 어느 정도 승산이 있겠다. 우리는 진짜 통일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이제 보게 되고, 그러면서 50년 6월 25일 치사하게 일요일날 우리나라 군인들 다 쉬고 있는 일요일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국전쟁 6.25 전쟁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6.25 전쟁이 됩니다. 6.25 전쟁은 우리가 처음에는 선전포고 없이 북한이 남침을 해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하고 말아요. 근데 이때 치사한 우리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까지 이제 이미 피난을 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라디오 방송을 할 것을 녹음을 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은 안전합니다. 이제 동요되지 말고 이제 안정을 취하세요. 말하면서 동요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라디오 방송을 녹음을 하고 본인은 바로 이때 바로 이제 부산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 놓고서는 라디오 방송이 나오자마자 4시간 만에 한강에 있는 다리를 갖다가 이제 폭파시켜 버리죠. 정말 치사하죠. 북한군들이 더 내려오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본인은 내려와 놓고서는 서울의 많은 시민들은 안심시키려는 그런 발언을 해놓고서는 시민들이 이제 피난길에 못 오르게 그 다리를 갖다가 끊어놓고 본인만 도망간 거잖아요. 정말 이때는 좀 약간 욕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쭉쭉 밀려납니다. 쭉쭉 밀려나서 임시수도를 부산으로까지 정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최끝에까지 낙동강 방어선을 기점으로 쭉쭉 북한에게 밀려서 내려오게 되죠.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침략행위로 규정을 하고 유엔의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의 참전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엔군들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반격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50년 9월 달에 유엔군의 반격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대표적인 전투로 인천 상륙 작전이 있죠.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으로 해서 유엔군의 반격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9월 28일 다시 밀려났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서울을 되찾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0월 1일에는 38선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까지도 쭉쭉 밀고 올라가요. 그런데 거의 이제 자유주의 진영으로 통일을 고지에 앞두고서 북한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중공군의 인해전술 많이들 들어봤었죠? 30만 명을 투입을 시켜요. 30만 명을 투입을 시켜서 그 이제 총알바지처럼 계속 이제 뒤에서부터 계속 밀고 나오면서 이제 총알바지처럼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중공군으로 이제 투입시켰던 군대들이 마오쩌둥이 이제 장제스를 대만으로 밀어내긴 했지만 본인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그 이제 포로들과 그런 군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중공군에 많이 투입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공군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다시 또 우리는 밀려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51년 1월 4일에 서울을 이제 함락당하게 되는데 이게 그 일사후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사후퇴입니다. 그리고 일사후퇴 전에 우리가 함경도에서 뭐 흥남철수라고 불리는 이제 사건도 있었죠. 흥남 보두가에서 이제 유엔군과 국군과 그리고 유엔군과 국군을 합친 수의 버금가는 민간인들이 함께 200척이 넘는 배에 태워서 이제 철수시킨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훈훈한 그런 그 흥남 철수 그 사건도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38도선까지 왔어요. 38도선까지 밀려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왔다 갔다 너무나 접전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접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게 되면서 소련이 휴전을 제의하게 되죠. 소련이 휴전을 제의하게 되면서 휴전 회담이 열리기는 했는데 포로 교환 방법을 두고서 의견이 분분해서 좁혀질 새가 없이 굉장히 이 휴전 회담이 길어지게 돼요. 즉 유엔 측과 같은 경우에는 포로를 교환할 때 자유를 주자. 공산당, 그러니까 북한에서 잡힌 북한군 포로이지만은 만약에 자유진영에 남고자 하면은 남길 수 있게 자유포로 교환 방식을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하려고, 그러니까 추진을 하려고 했었었고요. 반면에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이제 잡혀간 북한군은 무조건 북한 쪽으로 자동 송환하는 방식으로 포로 교환 방법을 이제 자신의 진영에 있는 데에 자동으로 바로 속하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포로 송환 방법을 이제 계속 추진을 하게 되면서 의견이 분분해서 휴전이 계속 지연이 되게 돼요. 그러던 과정에 참 밉상인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 이 이승만 전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휴전에 있어서 찬성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찬성을 하지는 않고 도움은 못 될지언정 이제 이렇게 포로 교환 방법으로 의견이 분분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고지전을 앞두고서는 백두 고지를 앞두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제 보다 더 땅을 차지를 하려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도발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잡혀 있었던 북한군 방공포로, 방공포로는 북한군이니까 공산 국가에서 잡혀 있는 이제 포로이긴 하지만은 방공을 내세우는 그 포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공포로들과 같은 공산당이 실효율을 내세우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유엔과의 합의, 미국과의 합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포로를 석방하게 돼요. 그거는 북한이 도발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화들짝 놀란 미국이 이승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만약에 휴전이 협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미국은 한반도를 이제 떠나지 않고 도와주겠다. 이때 에치슨 선언 때처럼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 한반도까지는 도와주겠다. 그리고 철수시키지 않겠다. 라는 이제 조약이 체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53년 그렇게 7월 27일 간신히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6.25 전쟁은 이제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 맺어진 채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70년 가까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었죠. 유엔에서 그 기네스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휴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휴전이 협정되면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미군이 이제 한반도에 계속 이제 주둔을 하면서 철수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 이제 상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6.25 전쟁과 같은 경우에는 500만 명, 어떻게 보면은 남한에도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있었지만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 컸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떨어진 포탄보다, 전체에 떨어진 포탄보다 북한에 떨어진 포탄의 수가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났었던 전쟁이 이 6.25 전쟁입니다. 안 그래도 남북 분단, 이념간의 분단으로 서로 간에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일반 이제 민간인들까지 자신들의 가족을 잃게 되면서 남한과 북한을 서로 더 적대시하게 되면서 분단을 곡착화시키게 된 그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슴 아픈 전쟁이었지만은 우리가 나중에는 빨리 이제 휴전이 아니고 종전이 되어서 한반도가 하루빨리 이제 통일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